차갑게 얼어붙은 매서운 겨울밤이었습니다. 등 뒤로 철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30년이 지난 지금도 귓가에 선명합니다. 제 품에는 갓 100일을 넘긴 핏덩이 아들이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죠. 단지 가진 것 없다는 이유 하나로 남편과 시댁은 저를 쓰레기 버리듯 내쫓았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철저하게 버림받은 여자였습니다. 서울 도심의 한복판, 가장 높은 빌딩의 펜트하우스. 저는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작고 초라한 건물을 조용히 응시하고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늘한 바람이 부는 것 같았죠. 이제 슬슬 사냥을 시작해볼까? 제 이름은 강명희. 한때는 무능하고 불쌍하게 버림받은 아내였지만 지금은 수백억대 자금을 쥐락펴락하는 대형 투자 회사의 회장입니다. 시간을 30년 전으로 잠시 돌려보겠습니다. 그 시절 저는 참 바보같이 순진하고 미련했습니다. 시댁의 온갖 무시와 구박에도 남편 하나만 믿고 버텼죠. 여보, 우리 조금만 더 참아요.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하지만 남편 박준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 돈 많고 젊은 사장 딸 지연이었죠. 어느 날 밤 남편은 짐가방을 거실에 던지며 제게 소리쳤습니다. 도장 찍어. 너같이 쥐뿔도 없는 여자랑 나 더는 못 살아. 여보, 갑자기 왜 이래요? 우리 핏덩이 진우를 봐서라도. 그 핏덩이 데리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내 앞길 가로막지 말고 꺼지라고. 옆에 있던 시어머니도 매몰차게 혀를 차며 거들었습니다. 어디서 근본도 없는 게 굴러 들어와서 당장 안 나가? 그렇게 저는 얇은 옷차림으로 한겨울 거리에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아이를 안고 밤거리를 헤매었죠. 살을 에이는 추위보다 차가운 배신감이 제 가슴을 더 뼈아프게 찔렀습니다. 거리에 주저앉아 아이를 부둥켜 안고 밤새도록 울고 또 울었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힘이 없어서 다 미안해. 그리고 하늘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억울함, 이 피눈물 반드시 갚아주겠다고요. 그 후로 30년, 저는 정말 이를 꽉 악물고 살았습니다. 식당 설거지, 파출부, 길거리 장사, 정말 안 해본 험한 일이 없었죠. 그러다 우연히 부동산과 투자 시장에 눈을 떴고 밤낮 없이 독하게 공부했습니다. 운도 따랐지만 제 안에 품은 지독한 도끼가 결국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회장님, 지시하신 보고서 가져왔습니다. 비서의 차분한 목소리에 저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가져와봐. 대진물산, 지금 상황이 어떻지? 대진물산, 바로 제 전 남편과 그 내연녀 지연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현재 부도 직전입니다.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자금이 완전히 말랐습니다. 저는 가볍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하늘이 드디어 나에게 칼자루를 쥐어주려나 보네. 박준호 대표가 저희 투자사로 계속 자금 지원 면담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 거대한 회사의 회장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릅니다. 얼굴 없는 골드 투자사의 미스터리하고 냉혹한 큰손 회장님. 그게 지금 이 바닥에서 저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니까요. 면담 일정 잡아. 내가 직접 그 사람 만나봐야겠어. 알겠습니다, 회장님. 며칠 후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세팅하고 회사 로비로 향했습니다. 무려 30년 만에 다시 마주하게 되는 남편.
제 심장은 통쾌함과 묘한 흥분으로 터질 듯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묵직한 문이 열리고 넓은 VIP 응접실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에는 초조하고 불안한 얼굴로 앉아 있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머리가 벗겨진 박준호, 그리고 화려함 뒤에 주름이 자글자글한 내연녀 지연. 제가 들어서자 두 사람은 허둥지둥 자리에서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대진물산 대표 박준호라고 합니다. 저는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으며 그들을 향해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이네, 박준호 씨. 그동안 잘 지냈어? 제 얼굴을 완벽히 확인한 남편의 낯빛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동공이 지진 나듯 흔들리며 턱이 파르르 떨렸죠. 명희? 네가 도대체 어떻게 여기에? 30년을 피눈물로 기다려온 저의 진짜 복수가 드디어 막을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30년 전 저를 길바닥에 버렸던 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솟구쳤습니다. 고급스러운 VIP 응접실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준호는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입을 떡 벌린 채 굳어버렸죠. 명희, 네가 정말 강명이라고? 아니, 어떻게 네가... 저는 등받이에 깊숙이 기대앉아 여유롭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 길바닥에서 얼어 죽었을 줄 알았는데 멀쩡히 살아있어서 놀랐어? 남편 옆에 앉아있던 내연녀, 아니 지금의 아내 지연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여보, 이 여자가 누군데 그래요? 설마 그 옛날 그 여자예요? 30년 전 돈 많고 거만했던 그 사장 딸 지연의 얼굴에도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명품으로 치장했지만 초조함에 떠는 모습은 참으로 초라해 보였죠. 어? 명희야. 아니지, 회장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회장님이라고 불러 박준호 대표 공적인 자리에 사적인 호칭은 불쾌하니까. 제 차가운 목소리에 남편은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때 저를 벌레 보듯 무시했던 그 남자가 제 앞에서 쩔쩔매는 꼴이라니. 30년 동안 참아온 피눈물이 단숨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회장님, 대진물산의 부채 현황과 연대보증 서류입니다. 비서가 테이블 위에 두꺼운 서류철을 내려놓았습니다. 서류를 훑어보는 척하며 저는 남편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대진물산,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더군. 빚이 40억이라며? 네, 회장님. 이번 투자만 막히면 당장 다음 주에 부도 처리될 위기입니다. 남편은 두 손을 비비며 애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명희, 아니, 회장님. 우리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예정? 그 단어를 듣는 순간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예정? 한겨울에 갓난아기랑 나를 쫓아낼 때 당신한테 그런 게 있었나? 아니, 지나간 과거 이 일을 왜 굳이 끌고 와서 이래요? 우린 지금 사업 얘기하러 온 거라고요. 지연이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지만 목소리는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업 얘기? 좋아. 그럼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해보지. 저는 테이블 위로 몸을 숙이며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들 회사 빚 40억 다 갚아주고 추가 자금까지 될 수 있어. 정말입니까? 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 굽혀 인사하기 바빴습니다.
지연의 얼굴에도 순간 안도의 빛이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제 복수는 이제부터입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대진물산의 주식 100%는 그리고 당신들이 살고 있는 평창동 저택 명의를 나에게 넘겨.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부부의 얼굴은 다시 사색이 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전 재산을 다 빼앗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 회장님, 그건 너무 저희더러 길거리로 나앉으라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차갑게 식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그들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왜 길거리로 나앉는 게 어떤 기분인지 당신들도 한번 겪어봐야 공평하지 않겠어? 30년 전 그 매서운 겨울밤이 제 머릿속을 다시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장 서명 안 해도 좋아. 어차피 당신들 회사 내일 모레면 부도 날 거고 그럼 그 집도 경매로 넘어갈 테니까. 남편과 지연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깊은 절망과 공포가 서려 있었죠. 저는 서류를 툭 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간은 내일 아침 9시까지 줄게. 살고 싶으면 도장 찍어서 가져와. 응접실을 빠져나오는 제 등 뒤로 남편의 무너지는 듯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디어 쳐놓은 덫에 사냥감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준비한 진짜 지옥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는 걸 그들은 모릅니다. 제가 이 거대한 투자 회사를 키우는 동안 제 아들 진우는 누구보다 훌륭하게 자라주었습니다. 자신을 버린 아버지를 원망하기보다 어머니인 저를 지키기 위해 밤낮 없이 독하게 공부했죠. 지금 진우는 제 회사의 총괄 본부장으로서 대진물산을 완전히 붕괴시킬 핵심 전략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당신이 버린 그 핏덩이가 당신의 숨통을 끊을 칼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 내일 아침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러 온 그들 앞에 진짜 후계자가 누구인지 보여줄 생각에 제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날 저녁 퇴근을 준비하던 제 사무실 책상 위로 전화벨이 시끄럽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박준호 세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항복 선언을 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얄팍한 수를 쓰려는 걸까요? 여보세요. 명희야,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우리 옛날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따로 만나서 얘기하자.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전 남편의 비굴하게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제발, 내가 다 잘못했어. 한 번만, 딱 한 번만 살려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전 남편의 비굴한 목소리에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전 핏덩이였던 제 아들을 안고 그 매서운 겨울 길바닥에서 제가 부르짖었던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박준호 씨, 옛정이니 뭐니, 구질구질한 소리 할 거면 끊어. 내일 아침 9시 서류 안 가져오면 끝이니까. 명희야, 아니, 회장님, 제발, 우리 지연이는 빼고 나만 무릎 꿇을게. 어? 입 닥쳐. 한 번만 더 내 이름 함부로 부르면 내일 아침이 아니라 지금 당장 당신 회사 부도 처리할 줄 알아. 저는 매몰차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가슴이 차갑게 가라앉았지만 동시에 짜릿한 통쾌함이 밀려왔죠. 길고 길었던 밤이 지나고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 11시 50분 제 회사의 거대한 VIP 회의실 안 문이 열리고 초췌한 몰골에 박준호와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두 사람의 얼굴엔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죠.
지연은 명품 가방을 쥔 손을 덜덜 떨며 원망스러운 눈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강명희, 네가 기어이 우리 피를 말려 죽이겠다는 거지? 피를 말려? 아니, 난 그저 정당한 거래를 하는 것뿐인데 서류는 가져왔어? 박준호가 벌벌 떨리는 손으로 두꺼운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대진물산 주식 양도 증서와 평창동 진명의 이전 서류야. 네가 시킨 대로 다 가져왔어. 비서가 다가가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는 제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대진물산과 그들의 전 재산은 완벽하게 제 손에 들어온 것입니다. 좋아. 서류 확인 끝났어. 당신들 빚 40억은 오늘 중으로 우리 쪽에서 깔끔하게 정리할 거야. 그럼 우린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 회사는 당장 내일부터 누가 당신들 회사가 아니지. 이제 내 회사니까. 그리고 그 회사를 직접 관리할 우리 쪽 총괄 본부장을 소개할게. 저는 회의실 안쪽에 굳게 닫혀 있던 내실의 문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우야, 이제 들어오렴. 진우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박준호와 지연의 어깨가 크게 움찔했습니다. 육중한 문이 열리고 훤칠한 키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젊은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차가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내려다보는 남자. 바로 30년 전 그들이 거추장스러운 짐짝처럼 길거리에 내버렸던 저의 핏덩이 아들 진우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골드 투자사 총괄 본부장 강진우라고 합니다. 진우의 차분하고도 서늘한 목소리가 넓은 회의실 안을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진우라고? 설마 네가 그때 그 어린 핏덩이가 남편은 두 눈을 커다랗게 뜨고 진우의 얼굴에서 과거 제 모습을 찾는 듯 완전히 넋을 잃었습니다. 말도 안 돼. 저딴 새파랗게 어린 놈이 내 회사를 가져간다고? 여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말 조심하시죠. 이제 대진물산의 모든 인사권과 경영권은 제게 있습니다. 진우는 구겨진 서류가 놓인 테이블 위로 다가가 문서를 가볍게 툭 쳤습니다. 박준호 전 대표님, 그리고 지연 전 이사님, 두 분은 오늘부로 대진물산에서 전격 해고입니다. 해고라니? 내가 평생을 바쳐서 피땀 흘려 키운 내 회사야. 네가 뭔데 감히 나를 쫓아내? 피땀은 저희 어머니가 흘리셨죠. 당신들은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대가를 이제 치르는 것뿐입니다. 진우는 넥타이를 가볍게 고쳐매며 그들에게 마지막 통보를 날렸습니다. 두 분이 살고 계신 평창동 저택도 오늘 오후 6시까지 당장 비워주셔야겠습니다. 압류 딱지 붙기 전에 알아서 나가시죠. 전 남편은 그 엄청난 충격에 다리가 완전히 풀렸는지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내연녀 지연은 짐승처럼 끔찍하게 울부짖으며 자신의 머리를 미친 듯이 쥐어뜯기 시작했죠. 30년의 서름이 단숨에 씻겨 내려가는 참으로 짜릿하고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준비한 진짜 지옥의 복수는 이제 겨우 막을 올렸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진우가 새로 작성한 대진물산의 1층 화장실 전담 청소부 명단 맨 위에 두 사람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으니까요. 화장실 바닥에 엎드려 변기를 닦고 있는 제 전 남편의 초라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30년 전 그 매서운 겨울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하루아침에 회장님에서 화장실 청소부로 전락해버린 두 사람의 표정은 그야말로 지옥불에 떨어진 망령 같았죠. 아!
내가 도대체 왜 이런 더러운 짓을 해야 해? 나 안 해! 죽어도 못 해! 고무장갑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짐승처럼 발악하는 지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1층 로비까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여보, 제발 소리 좀 낮춰. 응? 지나가는 직원들이 다 쳐다보잖아. 한때 대진물산의 직원이었다가 지금은 제 아들 진우의 부하 직원이 된 사람들이 입을 가리고 비웃음을 흘리며 그들의 꼴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직원들에게 온갖 갑질과 막말을 일삼았던 부부였기에 그 누구도 그들을 동정하지 않았죠. 청소 도구 다시 주우시죠. 지연전 이사님. 진우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구두 굽으로 울리며 아주 천천히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너, 이 자식, 네가 감히 나한테 이딴 걸 시켜? 나 당장 때려치울 거야. 내 변호사 부를 거라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어제 서명하신 계약서 벌써 잊으셨습니까? 할당된 업무를 무단으로 거부하시면 두 분이 지난 5년간 저지른 수십억 대 비자금 횡령 증거 자료 곧바로 검찰청으로 넘어갑니다. 횡령이라는 무서운 두 글자에 씩씩거리던 지연의 입이 떡 벌어졌고 부부의 얼굴은 다시 한번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진우야, 아니, 본부장님, 우리가 할게. 하라는 대로 다 닦을 테니까 제발 경찰에만 넘기지 말아다오. 어? 남편은 벌벌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내팽개쳐진 젖은 고무 장갑을 주워 아내 지연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명품만 휘감고 살았던 그 오만한 여자가 악취나는 변기통에 머리를 쳐박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수세미질을 하는 모습. 그 처참한 광경을 제 집무실 CCTV로 조용히 지켜보던 제 입가에는 아주 서늘하고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직 한참 멀었어. 당신들이 내게 그리고 우리 진우에게 준 고통에 비하면 이건 그저 아주 가벼운 준비 운동일 뿐이니까. 그날 저녁 고된 청소 노동을 마치고 쫓겨난 두 사람이 짐을 들고 향한 곳은 으리으리한 평창동 저택이 아니었습니다. 진우가 미리 배정해둔 산동네 꼭대기에 비가 새고 곰팡이가 핀 아주 비좁은 낡은 단칸방이었죠. 냄새나. 썩은 곰팡이 냄새가 진동을 하잖아. 모기 때는 또 왜 이렇게 많아? 내가 왜 이러지 속을해서 자야 해? 좀 조용히 좀 해. 당신이 그때 쥐뿔도 없으면서 사업만 무리하게 확장 안 했어도 우리가 이 꼴은 안 당했어. 다 너 때문이야. 가난이라는 끔찍한 괴물이 덮치자 평생 영원할 것 같던 두 사람의 사랑도 얄팍한 미천을 드러내며 서로를 잔인하게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서로를 원망하는 고함과 상스러운 욕설이 오가고 물건이 와장창 부서지는 소리가 얇은 판자 벽을 넘어 어두운 골목까지 시끄럽게 울려 퍼졌죠. 그리고 다음 날 오전 저는 완벽하게 세팅된 정장을 입고 직접 대진물산 1층 화장실로 무거운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한 그들의 눈앞에 저 강명희가 직접 승리자로서 행차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쯧쯧, 여기 냄새가 왜 이렇게 역겨워? 청소를 도대체 어떻게 한 거지? 제 차갑고 날카로운 한마디에 땀을 뻘뻘 흘리며 바닥에 껌 딱지를 긁어내던 두 사람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고개를 휙 들었습니다. 눈물과 비질땀, 그리고 오물로 범벅이 된 그들의 얼굴 위로 30년 전 저를 길바닥에 쓰레기처럼 버렸던 그 기세등등하고 오만한 표정은 단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명이야. 제발
제발 나 좀 살려줘. 나 진짜 이러다가 심장마비로 죽을 것 같아. 내가 다 잘못했어. 남편이 털썩 무릎을 꿇고 제 발밑에 엎드려 제 비싼 구두코를 붙잡고 아이처럼 엉엉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더럽고 축축한 손을 벌레 보듯 매몰차게 뿌리치며 품에서 미리 준비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바닥에 툭 던졌습니다. 살려달라고? 구질구질하게 울지 말고, 그럼 이 서류에 당장 사인해. 당신이 그나마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방법이니까. 바닥에 흩어진 종이 다발의 제목을 확인한 순간 남편의 두 눈은 튀어나올 듯이 커졌고 턱관절은 경련하듯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혼 합의서? 그리고 횡령 단독 범행 자백서?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확인한 전 남편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화장실 바닥에 던진 서류는 부부의 연을 끊는 이혼 합의서와 모든 죄를 아내에게 덮어씌우는 범행 자백서였습니다. 명희야, 아니, 회장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글씨 읽을 줄 알잖아? 지연이가 혼자 회사 돈을 다 빼돌렸다는 자백서에 서명해. 거기 사인하면 당신은 감방 가는 건 면하게 해줄게. 매달 입에 풀칠할 생활비도 주고 말이야. 하지만 거절하면 둘 다 횡령죄로 나란히 감옥에서 평생 썩게 될 거야. 당장 선택해. 제 서늘한 목소리가 화장실 안을 울리자 옆에서 변기를 닦고 있던 지연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아! 미친 소리 하지 마! 여보, 저 독한 여자 말 절대 듣지 마. 나한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려는 속셈이잖아.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지연은 구정물이 뚝뚝 떨어지는 고무장갑을 낀 채 남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하지만 살고 싶다는 비열한 욕망에 사로잡힌 남편의 눈빛은 이미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지연아, 어차피 우리 둘 다 감옥에 들어가면 진짜 끝이잖아. 한 명이라도 살아야지. 안 그래? 뭐라고? 당신, 지금 나를 버리겠다는 거야? 나 혼자 감방에 가라고? 30년 전 핏덩이였던 제 아들과 저를 길바닥에 내쫓을 때 그렇게나 찰떡궁합이던 두 사람 아닙니까?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잘난 사랑이 돈과 생존 앞에서는 한낱 쓰레기처럼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안해. 나 진짜 감옥은 도저히 못 가겠어. 나 심장도 안 좋고 혈압도 높은 거 당신도 알잖아. 남편은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볼펜을 꺼내더니 바닥에 엎드려 허겁지겁 사인을 갈기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호, 이 천하의 몹쓸 인간아.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널 어떻게 거뒀는데? 지연이 악을 쓰며 남편의 머리채를 잡고 미친 듯이 흔들었지만 진우의 경호원들이 단숨에 그녀를 제압했습니다. 쯧쯧, 잘 선택했어. 역시 박준호 씨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본인 목숨 챙기는 데는 아주 1등이네. 저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챙겨 들며 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울부짖는 지연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때? 하늘처럼 믿었던 남편한테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기분이? 30년 전 매서운 겨울밤 내가 느꼈던 그 끔찍한 지옥을 이제 당신도 뼛속 깊이 맛보게 될 거야. 강명희, 이 독사 같은 년. 내가 이대로 가만히 당할 줄 알아? 절대로 혼자는 안 죽어. 지연의 악에 바친 저주와 오열을 뒤로한 채
저는 아주 가벼운 발걸음으로 화장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진우가 제 옆을 나란히 걸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예상대로 박준호는 아주 쉽게 미끼를 물었습니다. 참으로 비열한 인간입니다. 그래,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란다.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지. 그날 오후 대진 물산 로비에는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가 들이닥쳤습니다. 지연은 회사 돈 수십억을 빼돌린 단독 횡령 혐의로 모든 직원이 지켜보는 앞에서 수갑을 찼습니다. 명품 옷은 구정물로 범벅이 되고 머리가 산발이 된 채 질질 끌려가는 그녀의 몰골은 참으로 처참하기 짝이 없었죠. 그리고 한편 아내를 매정하게 팔아넘기고 구차한 목숨을 건진 전 남편 박준호. 그는 제가 매달 넉넉한 생활비와 편안한 집을 줄 것이라 철석같이 믿고 경호원들의 안내에 따라 새 거처로 향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편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곳은 화려한 도심에서 배를 타고 3시간이나 들어가야 하는 외딴 섬의 허름한 폐가였습니다. 전기는 하루에 딱 2시간만 들어오고 사방에 곰팡이가 핀 짐승도 살기 힘든 끔찍한 곳이었죠. 아니, 이게 대체 뭡니까? 명이야! 아니, 회장님! 분명히 편하게 살집을 주겠다고 약속했잖아. 약속은 지켰습니다. 지붕이 있고 누울 공간이 있으니 집은 맞지 않습니까? 진우가 코웃음을 치며 남편의 발밑에 무거운 장화와 호미를 툭 던졌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는 무상 제공이 아닙니다. 이 섬의 염전에서 매일 12시간씩 소금을 긁어 모으셔야 하루에 10,000원씩 지급될 겁니다. 뭐라고? 나더러 이 나이에 염전에서 막노동을 하라고? 나 혈압약도 먹어야 하는데 여기서 일하다 죽으란 소리야. 당신이 저희 어머니와 저를 길바닥에 버렸을 때 우리는 숨쉬는 매 순간이 죽음이었습니다. 일하기 싫으면 굶어 죽으시든가요. 진우의 차갑고 단호한 통보에 전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30년 전 조강지처를 벌인 대가로 아내는 차가운 감옥에, 본인은 죽기보다 싫은 끔찍한 염전 노예로 갇히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속이 뻥 뚫리는 완벽하고 통쾌한 인과응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준비한 복수의 하이라이트는 아직 제대로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는 걸 아시나요? 그로부터 며칠 후 좁고 어두운 교도소 독방에 수감되어 있던 지연에게 의문의 편지 한 통이 전달됩니다. 발신인도 적히지 않은 그 편지를 읽어내려가던 지연의 눈동자가 공포와 분노로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아! 박준호, 이 개자식. 네가 감히 나를 속여. 교도소 벽이 무너질 듯 처절하게 비명을 지르는 지연. 과연 그 얇은 편지 봉투 안에는 어떤 기막히고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차디찬 교도소 독방, 지연의 손에 들린 얇은 편지 한 장이 그녀의 남은 이성을 완전히 박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받아든 편지는 다름 아닌 남편 박준호가 지난 3년 동안 몰래 빼돌렸던 비밀 계좌의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놀랍게도 그 서류의 맨 마지막 장에는 준호가 지연의 눈을 속이고 혼자 해외로 도망치려 했던 편도 비행기 티켓 예매 내역까지 아주 상세히 적혀 있었죠. 아, 박준호, 이 천하의 몹쓸 새끼. 나를 제물로 바치고 혼자 튀려고 했어? 배신감에 사로잡힌 지연은 독방 바닥에 엎드려 피가 날 정도로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치며 오열했습니다. 부부라는 이름으로 평생 저를 짓밟고 비웃었던 두 사람이 돈이라는 더러운 욕망 앞에서
서로의 등에 무참히 칼을 꽂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교도소로 그 치명적인 편지를 보낸 사람은 바로 저, 강명이었습니다. 제 집무실에서 보고를 전해 듣는 제 입가에는 아주 차갑고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냥개들끼리 서로 물어뜯게 만드는 것만큼 통쾌하고 재밌는 구경거리도 없지 않겠니?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평생 자존심 하나로 살던 지연이 절대 그 배신을 참지 못할 겁니다. 진우의 예상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도끼에 가득 찬 지연은 당장 교도관을 불러 면담을 요청했고 무서운 눈빛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교도관님, 저 자백할 게 있습니다. 남편 박준호의 진짜 비리 장부, 그 인간이 숨겨둔 차명 계좌들, 제가 모조리 다 불겠습니다. 살기 위해 아내를 팔아넘겼던 남편이 도리어 그 아내의 독품은 복수에 의해 완벽한 파멸의 늪으로 끌려 들어가는 참이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배를 타고 3시간이나 들어가는 외딴섬 염전. 뙤약볕 아래서 소금을 밀고 있던 전 남편 박준호는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내가 어쩌다 이런 지옥 같은 곳에 떨어져서. 쿨럭, 쿨럭. 명희 그 징글징글한 독사 같은 년. 그래도 이 섬만 빠져나가면 내가 해외에 몰래 숨겨둔 비자금 20억이 있으니까.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숨겨둔 자신의 비자금을 떠올리며 아주 비열하고 징그러운 웃음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얄팍하고 구차한 희망조차 산산조각 내버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그로부터 며칠 후 흙먼지가 날리는 염전 입구로 시끄러운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 2대가 미끄러지듯 들이닥쳤습니다. 순찰차 문이 열리고 제 아들 진우와 함께 건장한 체격의 경찰들이 내리는 모습을 본 준호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박준호 씨, 당신을 수십억 대 비자금 조성 및 조세 포탈, 그리고 해외 재산 도피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체포라니요? 아닙니다. 억울합니다. 그 돈은 제 아내 지연이가 혼자 다 빼돌린 겁니다. 남편은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며 또다시 감옥에 있는 아내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그런 남편의 꼴을 보며 경멸에 찬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직도 아내 핑계를 대십니까? 당신 아내 지연 씨가 감옥에서 직접 당신의 해외 비밀 계좌 내역을 경찰에 낱낱이 넘겼습니다. 당신이 숨겨둔 그 비자금 20억, 오늘 아침 국세청에서 전부 압류 조치했습니다. 뭐라고? 지연이가 내 계좌를? 안 돼! 내 돈! 내 피 같은 돈!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모았는데? 수갑이 채워진 채 바닥에 질질 끌려가는 전 남편은 하늘이 무너진 듯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그토록 치밀하게 준비한 복수가 고작 경찰에 넘기는 정도로 끝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경찰차에 올라타려던 남편을 멈춰 세운 진우가 품에서 아주 오래된 낡고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천천히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의 내용을 확인한 남편 박준호는 두 눈을 뒤집으며 그 자리에서 곧바로 개거품을 물고 푹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누렇게 바랜 낡은 종이 한 장이 남편의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 30년 동안 꽁꽁 숨겨왔던 가장 추악하고 소름 끼치는 비밀이 마침내 그의 목줄을 완벽하게 끊어 놓았습니다. 염전 바닥에 무릎이 꺾인 채 거품을 물고 쓰러진 남편 박준호.
제 아들 진우가 그의 눈앞에 들이민 서류는 바로 30년 전 남편이 제 이름과 갓난아기였던 진우의 이름으로 몰래 가입했던 고액의 사망보험 증서였습니다. 며칠 뒤 서울의 한 경찰병원 입원실. 저는 차가운 철제 의자에 앉아 병상에 수갑이 채워진 채 깨어나는 전 남편을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헉, 여기가 어디야? 정신이 좀 들어? 당신이 제일 두려워하던 곳, 당신의 진짜 죄가 밝혀진 지옥의 입구지. 제 서늘한 목소리에 남편은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한쪽 손목을 강하게 옥죄는 수갑 소리에 사색이 되어 멈칫했습니다. 명이야. 그 서류는 오해야. 내가 가입한 게 아니야. 나 진짜 억울해. 저는 핸드백에서 그 누렇게 바랜 보험 증서 사본을 꺼내 남편의 얼굴 위로 툭 던졌습니다. 오해? 30년 전 당신 회사 자금이 막혀서 부도 직전이었을 때 지연이네 집안 눈에 들려고 돈이 미친 듯이 필요했었지? 그래서 한겨울 영하 15도까지 떨어진 그 매서운 밤에 얇은 내복 차림에 나와 핏덩이 진우를 길바닥에 내쫓은 거잖아. 30년 전 그날 밤의 진실, 그것은 단순한 외도나 이혼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길바닥에 쫓겨난 저와 아들이 추위와 굶주림에 얼어 죽기를 바라고 벌인 아주 끔찍하고 계획적인 살인 미수 범죄였던 것입니다. 아, 아니야. 명이야. 제발 사람 말 좀 들어봐. 내가 어떻게 내 새끼를 죽이려고 했겠어. 그냥 겁만 주려고. 겁만 주려고? 그런데 왜 내가 죽은 줄 알고 지난달에 법원에 실종 선고를 내리고 내 사망보험금 10억을 타내려고 청구서를 넣었지? 남편의 두 눈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이 커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자금 압박에 시달리던 남편은 30년간 행방불명 상태였던 저를 사망 처리하고 그 보험금을 수령하려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공소시효가 끝난 줄 알았던 30년 전의 범죄가 그의 그 알량한 탐욕 덕분에 새로운 사기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완벽하게 부활하는 순간이었죠. 아, 끝났어. 다 끝났어. 명이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짐승만도 못한 놈이야.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 주라. 어? 용서? 당신이 얼어 죽으라고 내버린 그 핏덩이가 살을 애는 추위 속에서 시퍼렇게 질려가며 울던 그 밤에 내 용서도 이미 같이 얼어붙어서 죽었어. 저는 침대 시트를 꽉 움켜쥐고 벌벌 떠는 남편을 향해 마지막 선고를 내리듯 아주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이제 횡령, 탈세, 해외 자산 도피, 그리고 보험 사기 및 살인 미수 혐의로 평생 그 어두운 감방에서 햇빛 한 번 못 보고 썩어 죽게 될 거야. 아, 걱정 마. 당신이 그렇게 사랑해서 목숨까지 구걸했던 지연이도 바로 옆 감방에서 평생 함께 늙어갈 테니까.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대기하고 있던 형사들이 병실로 들어와 오열하는 남편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명이야! 안 돼! 명이야! 나 감옥 가기 싫어! 제발! 나 심장이 아파! 나 여기서 죽을지도 몰라! 살려줘! 복도를 끌려가며 짐승처럼 처절하게 울부짖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제 가슴 속에 맺혀 있던 30년 묵은 단단한 응어리가 마침내 뜨거운 눈물과 함께 사르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고 착각했던 교만한 부부는 결국 돈 때문에 서로를 배신하고 가장 추악한 민낯을 드러낸 채 나란히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복수가 끝난 것 같았습니다.
저와 제 아들 진우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새로운 내일을 꿈꾸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죠. 제 비서가 다급한 발걸음으로 뛰어와 제게 핸드폰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교도소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지연 전 이사가 회장님을 당장 만나지 않으면 목숨을 끊겠다고 난동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연이 저를 모든 것을 잃고 감옥에 갇힌 그 여자가 도대체 무슨 수작을 부리려는 걸까요? 수화기 너머로 독이 잔뜩 오른 지연의 미친 듯한 웃음소리가 아주 소름 끼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강명희, 네가 다 이긴 줄 알지? 내 아들 진우에 대한 진짜 기가 막힌 비밀을 내가 하나 알고 있는데 말이야. 진우의 비밀? 그 순간 제 등줄기를 타고 아주 서늘하고 불길한 식은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모든 것을 잃고 벼랑 끝에 몰린 지연이 움켜쥐고 있는 그 끔찍한 마지막 조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내 아들 진우의 기가 막힌 비밀이라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지연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제 귓가에 소름 끼치게 맴돌았습니다. 저는 즉시 차를 돌려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굳게 닫힌 철문을 지나 면회실로 들어섰을 때 유리병 너머로 나타난 지연의 핏발선 눈동자가 마치 도끼만 남은 마녀처럼 번뜩였습니다. 오셨어? 천하의 강명희 회장님께서 내 말 한마디에 득달같이 달려오셨네.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우고 본론만 말해. 우리 진우의 비밀이 대체 뭔데? 지연은 유리벽에 얼굴을 바짝 들이밀며 뱀처럼 씩씩거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너 30년 전 그날 밤 박준호가 왜 갑자기 너희를 쫓아냈는지 아직 모르지? 그 인간은 겁쟁이라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 지연의 입술이 비틀리며 흉측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너랑 내 핏덩이 길거리에 내버리고 사망보험금 타내라고 시킨 사람 바로 나야. 내가 그 인간한테 시켰어. 네가 안 죽으면 돈 한 푼도 안 빌려준다고 협박했거든. 지연의 입에서 터져나온 끔찍한 진실. 30년 전 그 매서운 겨울밤의 살인 계획은 바로 이 여자의 잔혹한 머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네가 모든 걸 계획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당장 내 횡령 고소 취하해. 안 그러면 대기업 회장님이 과거에 쫓겨났던 불쌍한 여자라고 언론에 다 까발릴 테니까. 모든 것을 잃은 여자의 참으로 구차하고도 멍청한 발악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아주 차갑고 통쾌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연아, 너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참 어리석고 불쌍한 인간이구나. 저는 코트 주머니에서 조용히 붉은 빛이 깜빡이는 소형 녹음기를 꺼내어 유리벽에 바짝 붙여 보여주었습니다. 내 입으로 직접 살인 교사 혐의를 자백해줘서 참으로 고맙다. 뭐야. 너 지금 그거 녹음한 거야? 당장 지워. 당장 지우라고. 지우긴 왜 지워. 횡령범으로는 몇 년 살다 나오겠지만 살인 교사범이면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할 텐데. 내가 스스로 무덤을 파주니 내 수고를 덜었네. 평생 그 안에서 남편 원망이나 하면서 살아.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미친 듯이 유리벽을 두드리며 오열하는 지연. 저는 그 처절한 몸부림을 뒤로 한 채 가벼운 발걸음으로 면회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교도소 정문을 나서는 제 얼굴 위로
참으로 오랜만에 따뜻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30년이라는 길고 길었던 저의 지독한 복수극은 완벽하게 끝이 났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든든한 아들 진우와 함께 30년 전 매몰차게 쫓겨났던 낡은 주택가를 찾았습니다. 차갑고 매서웠던 그 겨울밤의 눈물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죠. 어머니,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하십니까? 그래, 이제야 비로소 그 춥고 어두웠던 터널에서 빠져나온 기분이구나. 훌쩍 커버린 아들이 제 거친 손을 따뜻하고 단단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30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제 가슴을 마침내 온전히 사르르 녹여주었습니다. 진우야, 우리 이제 진짜로 행복해지자. 과거의 아픔은 모두 털어버리고 우리만의 따뜻한 봄날을 살자꾸나. 우리 모자는 마주보며 세상에서 가장 환하고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모두 이겨낸 우리의 앞날에는 이제 눈부신 꽃길만이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돈에 눈이 멀어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지른 전 남편과 내연녀에게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되는 지옥을 맛보게 한참으로 통쾌한 복수극이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아픔을 이겨내고 훌륭하게 자라준 아들과 함께 비로소 평안을 찾은 어머니의 모습에 가슴이 참 뭉클해집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하죠. 기나긴 악연을 끊고 다시 진짜 내일을 맞이하는 모자의 앞날에 이제는 따뜻한 봄날만 가득하기를 응원하게 되네요.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편하게 남겨주세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연도 기대해 주세요.